예, 안녕하십니까. PC볼입니다. 오늘은 이제 전자계산기 조직용기사 필기론 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배울 거는 이제 2과목 자료구조 및 데이터 통신에서 이제 파일 조직 기법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인데요. 파일 처리에서는 오늘 배우는 내용에서는 이제 기출 문제가 별로 없습니다. 지금 파일 조직 방법과 응용, 인덱스 구조와 응용, 뭐, 이렇게 출제 범위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인덱스 구조가, 이따가 배울 거지만은 그 ISAM이라고 그 순차 색인 파일, 아예 색인 순차 파일, 그거에서 말하는 인덱스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인덱스를 말하는 건지는 조금 이것만 봐서는 구분이 안 가는데, 기출 문제를 볼 때 제가 그 뒤에 말한 데이터베이스에서 말하는 그 인덱스 구조하고에 대한 기출 문제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한 ISAM 거기에서의 인덱스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딱 두 종류의 기출 문제를 오늘 볼 건데 그게 다예요. 그 중에 하나가 거진다고 하나는 딱 한 번 나왔던 건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오늘 우리가 배우는 게 파일에 관련돼서니까는 그 파일에 관련된 이제 단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은 이제 기본을 다지는다고 생각을 하시고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단위에는 이제 물리적인 단위도 있고 논리적인 단위도 있고 그런데요. 이제 이 두 개는 조금은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뭐 만약에 A4가 있다. 그 종이 A4 뭐 10장, 100장 뭐 이러잖아요. 뭐 10장. 그다음에 소설 한 편. 얘네들 비교가 되나요? 소설 한 편이 A4 5장이다, 10장이다. 그렇게 정의가 되나요? 안 되지요. 소설은 그냥 그 하나의 그 픽션 한 편이죠. 작가가 쓴 내용 전체. 그러니까 이게 뭐 100장이 될 수도 있고 5장이 될 수도 있고 뭐 1000장이 될 수도 있고 그거 알 수 없는 거고 A4 10장은 이제 그 책을 구성하는 단위지요. 그 종이. 그러니까 이게 비교 불가죠. 비교 불가. 완전 다른 세상의 얘기니까는 이 두 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는 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컴퓨터가 표현할 수 있는 최소 단위 0 아니면 1 이게 하나의 비트를 말하죠. 비트고 바로 바이트를 보겠습니다. 바이트는 이제 이 비트가 8개 모인 것 그것을 1바이트라고 하죠. 뭐 우리가 제일 흔하게 쓰는 단위가 바이트입니다. 킬로바이트, 메가바이트, 기가바이트, 테라바이트 뭐 이거는 다 아시죠? 설명할 필요는 없을 거고 그리고 이 바이트의 단위 니블 2분의 1바이트 그러니까는 4비트가 되겠죠. 그 다음에 커터 4분의 1바이트 그럼 2비트가 되겠죠. 그런데 워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게 이거 CPU에서 따라 다릅니다. 그 CPU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양 그러니까는 32비트 컴퓨터에서는 한 워드가 32비트가 될 것이고 16비트 컴퓨터에서는 이제 16비트가 될 것이고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CPU가 처리할 수 있는 양의 단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되고 더블워드 저번에 제가 어셈블리어 수업할 때 어셈블리어 구경시켜 줄 때 그 더블워드가 등장했었는데요. 그때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워드의 두 배지요. 한 워드가 만약에 64비트면 더블 워드는 64비트가 되겠고 뭐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논리적인 단위를 보면은 이것도 필드하고 레코드 같은 경우에는 뭐 대소 구분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필드는 의미가 이제 구역을 말해요. 구역이라면 이제 컴퓨터는 모든 자료가 0하고 1로 구성이 되는데 0하고 1이 그러니까는 이제 지 위치에 따라서 이제 의미를 가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0하고 1이 그러니까는 이제 지 위치에 따라서 이제 의미를 가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데이터 통신에서 보면은 그 조금은 아실 거니까 아직 그 데이터 통신은 이제 다음 시간에 하나 그때 보면은 이제 앞에 이제 시작하는 비트가 시작을 알리는 비트가 있고 그 자료에 존속하는 자리에 마지막을 알리는 비트가 있고 이게 뭐든지 간에 0하고 1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0하고 1 자체는 크게 의미가 없지만 얘가 차지하고 있는 이 자리 위치 이 위치가 의미를 가지거든요. 그 다음에 뭐 페리티 비트, 뭐 헤미코드 뭐 이런 게 막 들어가는데 걔네들도 다 0하고 1일 뿐이지만은 걔가 있는 위치에 의해서 의미를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구역이 중요해요. 그런 의미의 구역이고 레코드는 이제 프로그램이 처리하는 단위예요. 그래서 하나의 레코드는 필드가 일단 무조건 하나는 있습니다. 필드가 한 개일 수도 있고 10개일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그 파일 구조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게 뭐 얘가 뭐 레코드가 모여서 필드가 되는 것도 아니고 필드가 모여서 레코드가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또 조금은 이 둘이는 살짝 다른 의미고요. 파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로그램이 그 뭐고 필드는 무조건 일단 하나 이상의 필드가 되는데 이게 구성단위에요. 프로그램 구성단위에요. 그 뭐라 해야 되노? 그 컴파일을 하면 무조건 파일 한 개 이상은 생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자료의 구성단위 아니라 파일 조직을 하는 데 있어서 외부 저장 장치에 기록하는 단위가 되기도 하고요. 그 뭐고 하드디스크 열어보면 수많은 파일들이 있죠. 파일이 아닌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프로그램이 구성하는 이제 단위가 되고 데이터베이스는 이제 이 파일들이 모여 있어서 처리를 모여인 것이 데이터베이스가 됩니다. 그 데이터베이스는 다음 시간에 이제 배우게 될 겁니다. 그 기초가 되는 것을 우리가 계속 배워왔던 거지요. 그리고 블럭이라는 단어 그 용어가 있는데요. 이게 조금 그 어떤 책인지 모르겠는데 인터넷에 그래 돼 있던데 어떤 데서는 이제 레코드를 이제 물리적 레코드와 논리적 레코드 해가지고 그 나눠놨던데 그래서 지금 방금 제가 설명한 레코드를 논리적 레코드라고 하고 그 블럭을 물리적 레코드라고 이렇게도 정의를 하던데요. 그건 조금 아닌 것 같아요. 블럭 같은 경우에도 좀 비교 불가의 다른 단위거든요. 이거는 이제 전송 단위예요. 전송 단위. 주기억 장치에서 보조 기억 장치로 이렇게 이동할 때 그 이동 통로를 이제 버스라고 하죠. 그 전송 단위인데 이거를 왜 레코드하고 묶어가지고 물리적, 논리적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좀 이것도 다른 개념인데 그러니까는 그 킬로그램하고 킬로미터하고 비교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아무튼 블럭은 이제 전송 단위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파일이 저장될 매체를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파일 조직 방법하고 저장 매체하고는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옛날 것만 좀 보고 가겠습니다. 자기 테이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제 자기로 된 테이프가 이렇게 이게 뺑글뺑글 돌면서 이렇게 가면서 여기서 무슨 헤더 같은 것들이 얘를 읽거나 기록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지요. 우리가 이제 이런 자기 테이프를 흔하게 볼 수 있는 거는 그 카세트 테이프 요새 잘 안 쓰지만 그것도 카세트 테이프 그 다음에 비디오 VHS 그것도 잘 안 쓰네. 자기 테이프는 이렇게 하는 나중에 우리가 그 순차 파일을 배울 건데 바로 이 다음 탭에서 그 순차 파일이 이제 왜 그런 식으로 기록을 하게 됐는지 그거는 이제 이런 물리 장치 때문에 저장 매체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거의 안 쓰게 됐지만 카세트 테이프도 거의 안 쓰고 있고 비디오도 요즘은 다 이제 디지털화 돼 가지고 뭐 DVD로 보든지 그냥 파일로 보든지 뭐 그러니까 요즘은요. 그래서 크게 뭐 볼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자기 테이프가 요즘에는 이런 식으로 나와요. 개인용 LTO라고 하는데 LTO는 이제 라이너 테이프 오픈
오픈의 약자입니다. 우리말로 굳이 번역을 하자면은 거꾸로 하더라고요. 오픈 해갖고 이제 공개 선형 테이프 이렇게 말합니다. 얘가 이렇게 카트라지처럼 이렇게 된 건데 뭐 비디오랑 테이프랑 비슷한 거지요. 이거를 이제 넣어서 이제 순차적으로 기록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하드디스크, 뭐 SSD라든지 이런 것처럼 자유롭게 썼다 지웠다 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되고요. 순차적으로 기록하고 순차적으로 삭제하고 뭐 그렇기 때문에 특정 파일을 찾으려고 하면은 일단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지요. 찾고 읽고 하는데. 하지만 이게 아직도 쓰이는 이유는 보관, 백업용으로 많이 씁니다. 이게 보존 능력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리고 가격이 굉장히 괜찮아요. 이거 드라이버는 좀 비쌉니다. 대중적인 기기가 아니라서 가격이 비싼 것일 수도 있는데, 저도 이거 참 갖고 싶어요. 얘가 이제 개인용이 이렇게 생겼는데, 한 이베이라든지 아마존, 우리 국내에서는 잘 안 팝니다, 이게. 그 아마존 같은 데서 검색을 해보니까는 개인용 같은 경우에는 200만원에서 500만원 이 드라이버가. 그러니까 이 저장하는 이제 이런 기기는 비싸지만 이제 카트라지는 또 되게 싸요. 이게 하나에 2, 3만원 정도. 2, 3만원 비싼 거 아닌가 싶은데 이 용량이 장난 아니거든요. 이게 또 이제 LTO 뭐 6, 뭐 9, 뭐 이렇게 있는데 그 9 같은 경우에는 14테라 정도 될 겁니다. 압축하면은 뭐 30몇 테라 뭐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가격 대비 용량이 엄청나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보관해야 되는 그런 데이터들, 그런 것들, 요즘 이제 유튜버들은 이제 계속 자기가 그 미디어 파일을 만들어내니까 그 용량이 엄청나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오랫도록 보관을 한다든지, 또 개인적으로도 이제 우리 다 뭐 찍은 사진이라든지 그런 거 보존하기에는 좀 적절해요. 돈만 넣으면 사고 싶은데 돈이 없어가지고 못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순차적으로 이렇게 기록하는 방식에서 이제 바뀌게 되는 계기가 이제 디스켓의 등장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거는 제가 저번에 어셈블리어 수업할 때 참고했던 책이에요. 이 책이 이제 옛날에 봤던 책인데 96년도에 샀던 책이에요. 그걸 이제 이거 수업 준비를 하려고 제가 부산집에 가서 이제 책을 가지고 왔는데 안에 그 부록 디스켓이 있더라고요. 아직까지도. 이게 이제 3.5인치 플로피 디스켓 1.43메가지요. 아무튼 이런 것 때문에 얘는 이제 순차적이라기보다는 이제 직접 파일 방식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파일 조직 방법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 저장 매체의 변화로 인해서 이제 파일 조직 방법이 바뀌는 면이 많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배울 내용의 핵심이 되는 파일 조직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그 파일 조직 방법은요, 굉장히 많아요. 종류가 굉장히 많고 무궁무진해요, 이것도. 그런데 기본적으로 순차 파일, 직접 파일, 색인 순차 파일 있고 그 외에 더 있는데 한참 많은데 우리가 이제 조직 응용 기사 시험에서는 등장했던 게 얘랑 얘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럼 이거는 이제 그 앞에 기초가 되는 거니까 뭔지 보고 일단은 시퀀셜 파일, 순차 파일 얘 이제 저장 방식을 순차 접근 방식에서 시퀀셜 액세스 메소드 이 방식으로 이제 기록된 파일을 말합니다. 레코드를 논리적인 순서에 따라 연속된 물리 저장 공간의 기록. 아까 자기 테이프를 계속 떠오르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정보 처리 기사 같은 경우에는 오늘 배우는 부분에서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는 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장점이나 단점 뭐 이런 것들을 아까 봤던 자기 테이프 그거를 한번 떠오르면 다 생각이 나요. 왜? 좀 썼다 지었다 하기 불편하지요. 그게 단점이 될 거고 대신에 이제 순차적으로 쭉 기록이 되니까는 저장 공간에 낭비가 없어요. 그것도 장점이 되는 거고요. 일단은 뭐 그걸 떠오르시면은 만약에 이런 장단점을 묻는 내용은 한 번도 안 나왔지만은 나온다 하더라도 그걸 떠오르면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다이렉트 파일.
이제 다이렉트 액세스 메소드 해가지고 DAM이라고 방식을 이제 직접 접근 방식 DAM이라고 하는데, 직접 파일은 이제 해싱 함수를 이용해서 물리적 주소로 직접 접근합니다. 그 해싱 함수는 지난 시간에 바로 전 시간에 배웠던 게 해싱 함수인데, 해싱 함수는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 탐색하고 할 때 이제 순차적으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해싱 함수 같은 경우에는 키 값을 받아서 그 정해져 있는 연산으로 인해서 주소를 산출해내고, 그 산출해낸 주소로 그 자료에 직접 액세스를 하죠. 여기 저장되는 것을 버킷이라고 하고, 예, 이렇게 직접 액세스하는 거, 이 다이렉트 파일이기 때문에 이 해싱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해싱 함수 하면 이제 다이렉트 파일을 이제 떠오르셔야 돼요. 이 해싱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셨다면은 이것도 뭐 바로 생각이 나는 그런 방식이고, 그 다음에 그 색인 순자 파일, indexed sequential 파일, 뭐 이거 ISAM 이렇게 줄여서 말하는데, 색인 순자 접근 방식에서 방금 봤던 순자 파일과 직접 파일을 이제 결합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거진 색인 순자 파일에서 나오는데, 이것만 조금 자세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기출 문제 풀고요. 자, 핵심과 가장 직접적인 관계에 있는 파일은 바로 다이렉트 파일 나와야지요. 그럼 색인 순자 파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색인이 들어가 있는 순자 파일이에요. indexed sequential 파일. 자, 일단은 이제 색인 순자 파일은 이제 세 가지의 구역으로 나뉩니다. 이 세 가지 구역이 인덱스 에리어, 인덱스 구역. 말 그대로 이제 인덱스가 있는 거고요. 이제 프라임 에리어, 이 프라임을 기본으로 번역을 하더라고요. 기본 구역. 실제로 이제 데이터가 들어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기본 구역. 그 다음에 오버플로우. 각각의 역할이 뭐냐면은, 인덱스 구역에는 당연히 이제 인덱스를 갖고 있는 데이터지요. 그 데이터 1의 주소를 가지고 있어요. 데이터 1의 내용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주소가 가르치는 대로 숑 가면은 데이터가 있는 겁니다. 데이터 1에. 그래서 그 기본 구역은 실제 데이터가 되어 있고, 오버플로우는 이제 기본 구역이 이 용량이 그 저장 공간이 없다, 꽉 찼다, 오버플로우 상태가 됐다. 그러면 여기다가 기록을 해서 위치를 아무 때나 삽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특이점입니다. 오버플로우 아리아. 그래서 이 세 가지 구역이 있다는 걸 아시고요. 여기서 이제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인덱스가 있어요. 이제 트랙 인덱스, 실린더 인덱스, 마스터 인덱스 이게 있는데, 이게 각각 뭘 말하냐면은 말 그대로 트랙과 실린더예요. 그 트랙과 실린더 아시죠? 하드디스크에서 트랙은 이제 이 원을 말하는 거고, 실린더는 그 높이 하면 되겠네. 높이와 거기에 해당하는 트랙. 이렇게 하면 그 파일에 갖고 있는 위치를 알 수가 있잖아요. 내나 그 x축, y축 해가지고 x 뭐 y 뭐 알면은 이렇게 위치를 찾듯이, 그 트랙 인덱스와 실린더 인덱스를 가지고 그 물리적 위치를 가리키는 인덱스입니다. 그 다음에 마스터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옵션입니다. 옵션. 없어도 됩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제 뭐 파일이 너무 크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파일을 이제 잘라서 저장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보통 이제 잘리는 부분에서 그게 붙어요. 링크 그 주소가 붙어요. 그래서 뭐 찾아가는데, 이거를 이제 정보를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 이렇게 그 연결 리스트로 구성을 안 하고 그 정보를 이렇게 가질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프로그래머가
마스터 인덱스를 이제 만들려고 이렇게 써놓으면은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고, 없어도 되고, 이게 옵션입니다. 이거 관련해서는 조금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이상하던데,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홈페이지는 뭐냐면 이제 IBM 지식센터 여기서, 왜냐면요 색인 파일 이게 그 뭐고 IBM에서 이제 그거 정의한 개발한 방식이거든요. 여기 보면은 이제 정의가 그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트랙 인덱스, 실린더 인덱스, 마스터 인덱스 해가지고, 마스터 인덱스는 이제 옵션이다 뭐 해가지고 설명을 읽어보면 이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왜 이것까지 들이대냐면은 이거를 상당히 이상하게 설명을 하는 데가 있어가지고 어이가 없어가지고요. 일단은 뭐 좀 저급 언어로 코딩 안 해보면 모를 수도 있는데, 조금 이상한 방법으로 설명을 하는 데가 있어서 그런 설명을 이제 듣고 오신 분이 이거 보고 이거 무슨 소리고 할까봐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직접 이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십시오. 뭐 대충 읽으면은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출 문제를 보면은 이 문제가 항상 나와요. 저기 10년 동안 한 10번 나왔는데, 이 오늘 배운 부분에서 거기서 이제 90%는 이 문제, 맨날 똑같은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세개 숫자 파일에서 인덱스 영역의 종류로 옳지 않는 것은, 인덱스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세개 숫자 파일의 그 뭐고 구역이 아니고, 구역 세 가지 있었잖아요. 그 뭐가 있었지요? 인덱스, 그 다음에 프라임, 이 뭐 우리말로는 이제 기본 영역이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오버플로우. 이 세개 숫자 파일의 구성하고 있는 세 가지 영역이고, 여기서 인덱스 영역의 종류는 아까 말한 세 가지입니다. 트랙과 실린더와 마스터는 옵션이지만 어쨌든 이 세 가지고, 얘는 이제 오버플로우, 인덱스 아리어 뭐 이런 건 없습니다. 예, 답은 이거 헷갈리라고 읽어낸 문제 같아요. 아무튼 항상 얘가 나오다고요. 이 세 개를 꼭 기억하세요. 트랙, 실린더, 마스터, 트랙, 실린더, 마스터. 얘가 인덱스의 세 가지라고. 그 다음에 그 세개 숫자 파일에서의 세 가지 영역은 이 세 가지, 인덱스, 프라임, 오버플로우.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제 수업이 좀 짧게 끝났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데이터베이스, 자료 구조는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마지막이에요.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하고 그 다음에는 정보통신. 예.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